자, 이제 2단계 문제를 휙휙 넘어가면서 제가 풀고 싶은 것들을 조금 풀어볼게요. 네 명의 학생을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힌 후 서로 다른 과일 6개 중 4개를 골라서 원형에 둘러앉히고 과일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회전하여 사람과 과일. 이게 되게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 먼저 앉히고 과일을 나눠주면 돼요. 사람을 앉히는 건 3팩이에요. 그쵸? 원형의 탁자에 3명을 앉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어쨌든 원형의 탁자에 4명이 앉아 있는데 과일 6개 중 4사람한테 4개를 주는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죠. 이걸 뭐 6P4라고 써도 좋지만 저는 그냥 6, 5, 4, 3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이 앉는데요.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 그런데 2명씩 앉는 경우. 이러면 이거는 딱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른 3명, 어린이 2명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순열이 이중으로 배열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하나를 원순열로 세우고 난 다음에는 원순열이 아닌 상태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먼저 어른을 앉힙니다. 어른을 앉히는 건 2팩이에요. 3팩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렇게 어른이 앉히고 난 다음에 6명을 여기에 앉히는 방법은 그냥 6팩이죠. 맞아요? 왜냐면 이 6명 어린이는 한 칸씩 돌 때마다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의 위치랑 위치가 다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자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해석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6명의 친구들이 원형 보트를 타려고 하는데 한 커플을 포함한 커플 사이에 한 명의 친구가 앉아있는 경우의 수.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커플이 있고 1, 2, 3, 4 요렇게가 6명의 원형 보트에 탑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한 세트로 만들어 버릴까요?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커플 사이에 한 명이 낀 이 상황을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드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냐면 커플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대문자가 왼쪽에 있느냐, 소문자가 왼쪽에 있느냐. 그리고 요 사이에 낄 사람이 선택되는 방법은 4가지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커플 사이에 한 명이 낀 요 그룹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8가지입니다. 그리고 남은 3명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의 덩어리가 원순열을 만들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저는 사실 조금 다르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르게 봤어요, 처음에. 이게 제일 이 문제에서 원하는 모범 답안일 것 같고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래요? 6개의 자리가 있는데요. 야, 니네 커플 먼저 앉아. 자, 이 커플이 가운데 하나를 비우고 앉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커플이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이거는 한 가지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돌리면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렇게 앉냐 이렇게 앉냐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커플이 어떻게든 앉았어요. 야, 니네 앉아. 4팩. 저는 이렇게 봤어요.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근데 요 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세팅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쵸? 우리가 뭐 스페셜 중에 S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어. 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풀어도 되고 요렇게 풀어도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남학생 2명도 마주보고 선생님은 이웃하고 제가요 요 문제 이전에 요 얘기를 해볼게요. 부모님과 자식 A, B, C, D가 앉는데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6명이 앉습니다. 원순열, 원탁입니다. 부모님은 마주보고 앉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자, 떠오르는 사람. 부모님을 하나로 봐요. 부모님을 먼저 배치하자는 뜻인가요? 네, 좋아요. 부모님을 먼저 배치합니다. 모두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돌리면 똑같아요. 됐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앉은 상황에서 자식이 앉는 경우니까 그냥 4팩으로 끝이 나네요. 맞아요? 네, 그냥 4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원순열 얘기 중에서 이런 케이스를 얘기했었죠. 꼭 다 한꺼번에 배치하지 말고,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한 명이 우리 그 사각 테이블에 이렇게 6개 앉을 때 한 명이 먼저 와서 앉을 수 있는 게 모두 몇 가지냐? 그리고 직순열을 곱하는 개념을 썼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거를 거꾸로 적용해 볼게요. 거꾸로 적용해 보면 이게 짝수여서 이런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을 화장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엄마가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아버지와 4사람이 앉습니다. 모두 몇 가지? 4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화장실에서 왔어요. 엄마가 앉을 자리는 하나로 정해지죠. 맞죠? 아빠의 맞은편 자리니까 얘네들 좀 이렇게 밀치고 딱 거기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되게 좀 뭔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선생님 2명을 대문자로 쓰고요. 남학생 2명을 소문자로 쓰고 여학생 2명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런데 남학생 2명을 먼저 배치하는 게 나을까요? 뭐 저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아까 했던 대로 남학생 2명을 먼저 배치합시다. 한 가지.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제 남은 4자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웃에서 앉고 여학생이 앉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한꺼번에 앉힐 건가요? 선생님 먼저 앉힐 건가요? 선생님 먼저 앉힐까요? 선생님이 앉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맞아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렇게냐 이렇게냐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분리해서 A 선생님 먼저 자리 고르세요. A 선생님이 앉는 순간 4가지죠. B 선생님은 앉을 자리가 정해져요. 어쨌든 4가지. 그리고 나면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기 앉았으면 여학생들은 여기에 2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원칙이 맞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아까 화장실을 보냈어요. 이번에도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얘를 화장실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5명이 앉는데 선생님은 이웃에서 앉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거 왜 다르지? 하나, 둘, 셋, 넷.
아, 이렇게 안 되겠군요. 아, 얘랑 얘랑이 이렇게 섞어 앉으면 안 되겠군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저는 요걸 그냥 배치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저 A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저 선생님을 가르고 제가 배열할 수 없어요. 그냥 요건 요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요걸 배열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옵니다. 어쨌든 요렇게 아까 8가지라고 답이 나왔어요. 부모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이 이번에는 자 보세요. 부모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이 이번에는 문제는 여기 의자가 5개 있는 거야. 부모가 이웃에서 앉는데요.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남으면 이 빈자리를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대신 빈자리가 2개, 3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배열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를 배열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자리가 6개여서 빈자리가 2개가 있으면 얘랑 얘랑은 똑같은 게 되잖아. 그럴 때 우리가 순열 조합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왜? 얘네 2개가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런데 빈자리가 하나 있을 때는 그냥 이 빈자리를 곰돌이 인형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빈자리라고 생각하든 해서 5명이 앉는 거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5명을 앉힌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모는 이웃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웃해서 앉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그쵸? 부모를 이웃해서 한 덩어리로 보면 하나, 둘, 셋 빈자리까지 4개 3팩 곱하기 부모님이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으니까 2팩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됐어요? 빈자리 하나 있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빈자리를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얘는 뭐야? A, B는 친하고 A하고 C는 이웃하면 안 되고 A, B, C 1, 2, 3 6자리 어떻게 하실래요? A, B를 먼저 앉히고 A의 옆자리를 누구 앉혀도 되고요. 그쵸?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옆에는 B가 있을 거고요. 한쪽에는. 그 다른 쪽에는 C가 아닌 1, 2, 3이 있을 거겠죠. 그 덩어리를 먼저 결정을 해버리세요. 즉 요런 덩어리를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먼저. 됐어요? 요런 덩어리는 자 B는 여기 중에 와야 되고요. 2가지. B가 여기 오든 그리고 남은 한쪽은 C가 아닌 얘네들 중에 한 명이 와야 돼요. 즉 A 왼쪽 오른쪽을 결정하는 방법이 6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 C가 있고 어떤 숫자 2명이 있겠죠. 1, 2, 3 중에 2명이 더 있겠죠. 그쵸? 네. 하나, 둘, 셋,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네. 아홉 자리 학생이 남학생 2, 여학생 남학생 넷 A, B, C, D 여학생은 A, B 그리고 빈자리 3개가 더 있겠네.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를 만든다. 조 편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 한 자리를 비워둔다. 끝이네. 아, 간단하네요. 첫 번째 해야 될 건 이 4명을
두 개조, 두 개조로 나눠야 됩니다. 맞습니까? 됐죠? 두 개조, 두 개조로. 자, 4명을 둘둘로 나누는 방법. 자, 얘를 2명, 2명 팀을 만드세요. 만드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 자, 남자애 4명이 있어. 야, 니네 둘둘. 방법은 3가지. 3가지. 요 분할 얘기를 조금 다시 할까요? 분할 얘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야, A, 너 누구랑 팀 먹을래? A가 B요, C요, D요,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짝이 맞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분할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조합에서 어떤 서로 다른 n개를 참고로 이 분할 내용이요. 우리 그 11월 달 수업했었을 때 보면 우리 영상 보는 사이트에 보면 원순열 앞에 그 복습이라고 있죠. 복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마 뒤쪽쯤에 나와 있을 건데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했으니까 서로 다른 n개를 p개, q개, r개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구슬 얘기로 이걸 하는데 저는 1, 2, 3, 4, 5, 6, 7, 8, 9, 10 서로 다른 10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슬을 내가 내 하인한테 야, 내일 내 친구가 오니까 4개와 6개로 나눠서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인은 고민하는 거죠. 몇 번을 이렇게 포장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근데 어쨌든 하인은 10개 중에 4개를 고르고 남은 6개 중에 6개를 골라서 번호를 나눴어요. 됐어요? 나누는 방법은 10시 4가지겠죠. 6시 6은 1이니까. 여기까지 해석됐습니까? 만약에 내가 야, 내일 내 친구가 오는데 이 10개를 다 나눠줄 거야. 네가 2개, 3개, 5개로 이렇게 딱 분할을 해서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인이 고민하겠죠. 어떻게 몇 번을 묶어야 되지? 에라 모르겠다. 10개 중에 2개를 먼저 고르고 남은 8개 중에 3개를 고르고 남은 5개 중에 5개는 안 쓸게요. 1이니까. 근데요, 어떤 아이는 10개 중에 5개를 먼저 뽑을 수 있죠. 그리고 5개 중에 2개를 고를 수도 있고요. 10개 중에 3개를 먼저 고르고 3개 골랐으니까 7개 중에 2개를 고를 수도 있죠. 됐습니까? 다 똑같은 식이에요. 이 식은 10팩 나누기 2팩, 3팩, 5팩이라는 식이에요. 이게 마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의 그 모양 패턴하고 똑같아져요. 왜냐면 얘는 10팩 나누기 8팩, 2팩, 8팩 나누기 5팩, 3팩이어서 얘랑 나눴더니 요 모양이 나오고요. 얘 하나만 해볼까요? 10팩 나누기 7팩, 3팩, 7팩 나누기 5팩, 2팩 얘를 나눴더니 또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즉 서로 다른 물건을 몇 개로 나누라고 할 때 이 패턴을 기억해 놓으면 얘도 결국은 10팩 나누기 4팩, 6팩, 4팩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열 개를 야 이거 5개하고 5개로 나눠놔.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10시 5, 10팩 나누기 5팩, 5팩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하인이 그 다음에 여기 사실 5CO가 붙죠. 10개 중에 5개를 뽑습니다. 그런데 나 이거 1, 2, 3, 4, 5를 묶고 그 다음에 6, 7, 8, 9, 10을 묶을 수 있죠.
그쵸? 근데 하인이요. 처음 고를 때 6, 7, 8, 9, 10을 묶고 그 다음 고를 때 1, 2, 3, 4, 5를 묶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얘하고 얘하고는 분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개수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걸 나눠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0개의 구수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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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나눠라 라고 얘기한다면 10시 2 곱하기 8시 2 곱하기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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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팩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개수가 똑같은 세 세트가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요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디귿리을 미음 야 이거 둘둘 셋셋으로 나눠놔 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10팩 나누기 2팩 2팩 3팩 3팩 곱하기 2팩분의 1 곱하기 2팩분의 1이 돼야 돼요. 됐어요? 이게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아까 저기 4명을 둘둘 쪼갤 때는 사실은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간단하게 쪼갤 수 있었지만 숫자가 커졌을 땐 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원칙으로 얘를 나누면 4명을 둘둘로 쪼개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이고 둘둘이라는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3가지예요. 됐습니까? 어쨌든 얘네들을 나누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분할 지웁니다. 이 분할 패턴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기를 둘 하나 하나니까 이거는 뭐 돌리면 마찬가지니까 여기를 그냥 의자가 못 앉는 자리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됐어요? 문제에서 2개 조 사이에는 반드시 한 자리를 띄운다고 했으니까. 그쵸? 됐어요? 네. 이제 저 세 그룹이 조기 6자리에 앉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원순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조, 2조, 3조가 어디에 앉을 것이냐? 2팩토리얼 곱하기 그러면 각 조가 누가 오른쪽 왼쪽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에 앉을 것이냐? 2의 세제곱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됐어요? 네. 여기 원순열이 여기 몇 개나 더 남았냐? 아, 원순열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게 구절판이야? 얘는요 가운데에는 아몬드와 호두가 뭐야 이거 아몬드와 호두가 있고 1, 2, 3, 4, 5, 6, 7이 있는데 가운데 칸에는 A, B가 아닌 애를 담고요. 그럼 가운데 칸에 들어갈 애는 7가지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은 8개를 여기에 배열해야 돼요. 됐어요? 원순열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또 있어요. A, B는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A, B를 이웃하는 걸 빼버립시다. 그게 더 편하겠죠. 됐어요? 오케이. 첫 번째, 요 가운데에는 1, 2, 3, 4, 5, 6, 7 중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숫자 6개가 남았고, 뭔지 몰라요. 어쨌든 어떤 6개와 A, B가 있는데, A, B는 이웃하면 안 됩니다. 얘를 저 8개에 배열하는 방법은 7팩인데요. 얘가 이웃하게 배열되는 방법은 얘를 한 덩어리로 놓으면
600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얘를 빼는 거죠. 자, 근데 요걸 수식으로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얘 수식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700과 600에서 600을 빼셔야 되고요. 얘는 7 곱하기 600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7 빼기 2가 남습니다. 요 앞에 있던 7은 원래 그대로 있어야 되고 답은 35 곱하기 60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요 원순열 요 정도까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할 만한 것 같은데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쭉 2단계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1단계랑 풍산잡을 필수형을 다 풀어와 주셔야 돼요. 됐죠? 네. 수고했습니다. 혹시 더 질문? 네. 다음 시간에 저 2단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정이 2단계. 그리고 이항정리 이론까지 할 것 같아요.